네, 2023 고향토론광장 고양시청 신청사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신청사 원당에 신축할 것이냐 아니면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할 것이냐 지역사회가 이 신청사 논란으로 뜨겁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고양신문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소통의 장을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문제가 1년 전에 결정된 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갑자기 무너지는 것은 이런 자치권이나 결정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심대한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토론해보고 시민사회에는 이럴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중지를 모으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신문은 조금 늦었지만 이런 공론의 자리를 앞으로 계속 이 문제에 관련해 만들어갈 생각이니까 시민 여러분들이 또 관료와 또 시장과 같이 대화하고 토론하는 동등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여론의 광장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사에 대한 논란의 정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의회 주위에서 퇴색한 정치와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상과 덕영과 균형 발전을 하지 않고 서로 양분되는 대립관계가 과연 고양시의 정책이 옳은 정책인가 다시 한번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당을 떠나고 정파를 떠나는 그러한 주제 가지고 현명을 판단의 주제가 나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지역사회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으신 오건호 위원님께서 고양시 신청사 논란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발전에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고 다시 기둥을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점과 해결 방향인데요. 제 나름대로는 자료를 좀 균형 있게 검토하고 정리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처음으로 고양시청사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낡았구나. 본청 외에 9개 빌딩에 임대에 살고 있고 연 12억 정도의 임대료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 이사를 하더라도 아마 가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못할 거예요. 다 가족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상대방의 계약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청사의 소재지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2018년 5년 전에 필요하다라고 해서 계획을 짰고요. 조례로 건립기금 조례까지 만들어서 매년 500억 원씩 비축해 놓고 있었고요. 그리고 입지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자 해서 또 조례로 정했고 한 1년여 작업을 거쳐서 원당으로 결정이 됐고 행안부, 경기도 다 심의 의결을 거쳤고 그린벨트 약 7만 제곱미터 정도의 해제도 받아냈어요.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다면 내후년에 저희가 신청사에서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작년 지방선거 이후 모든 진행이 중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설계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서 지금 딱 멈춘 상황입니다.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백석 빌딩으로 이전하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됩니다. 예산 부담이 없는 신청사를 강조하셨는데 정치인이 당연히 시민들에게 예산을 절약하겠다는 약속과 공약을 하는 거고 그때는 이미 원당 입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설 방식에서 민간을 활용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겠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12월 30날 기자회견에서도 혹시 이전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니까 맨 마지막입니다. 제가 그런 말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신년을 맞고 1월 4일 날 통상 기자간담회를 하죠. 신청사를 백석동에 있는 요진 업무 빌딩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공고문이 뜹니다. 설명문.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점 이해 바랍니다. 새로운 청사는 백석동 요진 업무 빌딩으로 결정되었습니다라고 1월 4일 기자간담회 때 처음 공개하고 시 공식 홈페이지에 시민들에게 공고하게 됩니다. 시청사 이전 문제를 전혀 모르게 결정하였다 말씀하시는데요. 최종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것이 합당한가를 시민 전문가들과 논의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지역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어서 이것을 시민 시의원들과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 그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최종 결정을 하였으니 양해해달라. 시민하고 시의원하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해서는 안 된다. 그럼 안 된다. 하겠다라는 걸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씀하신다는 게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원당의 입지를 결정하는 과정은 당연히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도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만이 할 수 있는 주민, 시민 그리고 의회의 수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뭐 원당의 경제적 가치 등등 여러 가지 있겠죠. 지역 균형 발전, 긍정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절차를 거친
입지라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바꾸고 싶다 하게 되면 그 절차를 다시 밟으셔야 됩니다. 시의회 본회의에서 이제 시장이 답변을 합니다. 조례 개정 알고 있다. 다 이전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조례 개정하겠다. 지금 원당 정하는 과정도 5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 과정을 거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4개의 후보가 있고 또 더 많은 후보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에서 결정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처럼, 근데 요번 건은 이미 그런 절차로 정해진 걸 바꾸는 거라면 백석을 선호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더욱더 철저하게 그 과정을 밟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일이 많이 커졌습니다만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사태로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앞에 주제에 비한다면 조금 부수적 주제일 수도 있는데 주민자치에도 와서 그 설명 백석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서 또 한쪽은 좀 솔깃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때 뭐 제 기억으로 뭐 거의 공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럼 뭐 또 새로 한번 재고해 봐야지. 또 그다음에 보도 자료나 보니까 뭐 2천 얼마의 또 건립 비용을 건립할 수 있고 딴 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지금 사용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좀 더 살펴보게 됐는데 그래서 또 더 화났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자료를 마음껏 접근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저도 접근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제가 또 모르는 자료가 많을 거예요. 일방적이고 팩트에 어긋난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시에서 이걸 보고 계신다면 제가 제시한 자료에 오류가 있다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팩트에 근거해서 또 정정을 하겠습니다. 작년 11월인가 이동환 시장께서 이집트를 가셨어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양시를 기후위기 시대의 녹색 도시로 만드시겠다고 하고 그 기후위기 국제협약을 2028년인가 그걸 유치하겠다는 그런 거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 거기까지 가신 분인데 그냥 업무 빌딩으로 사용하면 될 걸 왜 멀쩡한 걸 뜯어서 고칩니까? 리모델링을 500억 1000억으로 든다? 저는 지금 기후위기에 특히 녹색 가치가 중요시되는 특히 지방자치에서 자신의 지역에서의 녹색과 행정을 결합시켜야 되는 이런 시대적 과제가 있는 이때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당 신청사는요, 당시 용역 과정을 보면 경제적 부가가치가 한 3천억 이상 정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를 해제받았어요. 이 그린벨트 해제에 조건이 있습니다. 고양시 신청사를 짓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당이 이걸 사용하지 않게 되면 다시 반환해야 됩니다. 저는 원당이 짓지 않고 이거를 다시 들어가 버리면 우리 시 자산이 사실 없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심각한 배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평균 재정 자립도가 60인데 우리는 30이다. 절반밖에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을 운용하시는 시장께서 재정 자립도 계산에서의 그 분모의 총계 방식도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그건 진짜 무능력하신 거고요. 아시면서도 그거를 계속 하셨다면 우리 시민들을 우롱하시는 행위입니다. 지금 고양시 문건 시민 설명 자료에 버젓이 신청사 TF에서 백석을 논의해서 결정했다고 얘기합니다.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입지 선정과 조례는 별개가 아닙니다. 나중에 입지 조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입지 재검토 위원회 조례를 만드셔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백석 기준으로 2,900억이 절감되는 게 아니고요. 백석도 우리의 예산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놓치고 있는 거고 그린벨트를 다시 놓치는 배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원당이냐 백석이냐 일산이냐 덕양이냐가 아니고 진짜 우리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취지에서 우리가 더 많이 대화하고 또 더 많이 공감대를 마련해서 시장을 압박하는 행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 배임이라든지 권한 남용에 대한 법률적 대응도 있고 취임 1년이 지나면 주민 소환 운동도 가능합니다.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시장께서 이제라도 합리적인 결정을 해서 시민들과 토론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오늘 토론자로 함께 해주신 분들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영신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김혜련 위원장님 모셨고요. 이바다 마두일동 주민자치 회장님 모셨고요. 김현준 도래울마을 지역의 일꾼이시죠. 우리 박영신 교수님부터 토론 의견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게 아주 속전속결로 아주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절차를 되도록이면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선출됐다 하더라도 언제나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좀 귀찮더라도 평화스럽게 서로 존중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고향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주장이고 우리의 사명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환 시장님은 어쩌면 본인의 임기 동안 계속 소송을 당하고 소송에 임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의회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소통하지 않으시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나 혹은 지방자치법 구조, 조례 개정하는 부분이나 또 하나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이 여전히 유효하게 살아 있습니다. 주교동 청사에 대한 행정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배임이나 직권남용, 민형사상 책임의 소재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의회가 청사 이전과 관련한 예산을 통과시키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양시장 아니라 대통령도 이건 논란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미 끝난 겁니다. 제가 아무리 섭섭했다 하더라도 이미 지나간 거예요. 승복해야죠. 이동환 시장이 초지일관 주장하는 경제자유구역 추진, 100개 기업 유치, 성공적 유치를 정말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런 소모적인 주제가 아니라 정책이 실린 주제로 생산적인 토론회가 많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현 고양시장은 더 늦기 전에 신청사 논란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본인이 추구하는 본연의 정책에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양시에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준비하시고 그리고 정당한 절차를 진행하시고 고양 시민들에게 오픈 대상으로 결정하셔야 될 것이며 그리고 원당 신청사가 이미 그 절차를 진행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의원분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좀 확실히 인지해 주시고 직언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양시 집행부는 보좌진들의 교체를 통해서 현명한 업무 조언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저희 시민 자유 발언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고양시장님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겠습니다입니다. 덕양구 시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왜 덕양구 시민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제발 덕양구 시민의 소리도 들어주십시오. 아니 그린벨트 해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부가가치가 생기는 그 부분을 버리고 이미 고양시 재산으로 확정된 그런 것으로 옮겨갔다는 우리 이동환 시장님의 행정에 대해서 우리 고양 시민들이 지금이라도 진짜 반대입니다. 이거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고양시 재산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는 행정행위입니다. 백석동으로 이전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피해는 덕양 시민에게도 크게 작용하겠지만 식사동도 굉장히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역을 중심으로 뻗어가는 철도 교통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점진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공론화돼서 우리가 감사 청구해서 이런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됐으니까 더 알리고 공론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동환 시장으로 인해 고양시의 민주주의는 죽임을 당했고 시민의 알기를 졸로하는 진짜 제왕적 고양시장이 탄생한 겁니다.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어요? 그 볼트 하나 체결 못해서 무너진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신청사 백석으로 이동하는 것 엄청난 큰 재앙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남공항 문제가 가덕도와 밀양으로 지금껏 하듯이 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신청사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문서에서 입으로만 옮겨 다닐 겁니다. 이거 중단하고 원안대로 진행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 발표하신 분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자존심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진제가 또 60년 됐어요. 그런데 이런 정체성과 정통성, 명분을 무시하고 무조건 간다. 아까 우리 이몽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다음번에 시장이 바뀌시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압니까? 희생하고 남을 배려하고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기 때문에 이동환 시장도 어떻게 처사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자기 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옥과 천당을 갈라질 만큼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최소한 자리도 정도 좀 해서 이런 얘기가 없어야지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쪽과 여론몰이가 된다고 하면 이건 올바른 토론장이 아닌가. 혹시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그쪽 사람들 나와서 발언도 좀 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한쪽의 주장만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성토장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그러나 그 이전에 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진지하게 짚어보는 자리조차도 그동안 없었다라는 게 우선적인 고민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리를 만들고자 했고,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고양시 신청사 논란에 대응하는 시민들의 새로운 어떤 논의와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다시 시작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양신문도 지속적으로 이런 공론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지역 언론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역할들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와 토론 그리고 자유발언으로 함께해 주신 패널 여러분, 모든 청중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또 보고 계시는 고양파 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청 신청사 논란을 주제로 진행한 2023 고양 토론광장을 모두 마치겠습니다.